네, 이렇게 파면 사흘째에도 관저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지지층을 향해선 고맙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헌재 파면 선고에 승복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본격적으로 메시지 정치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낮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를 콕 집어 언급하며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청년층을 향해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4일 파면 선고 당일에 낸 입장문에 이어 오늘도 헌재의 파면 선고를 받아들인다는 승복 입장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지층을 향해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한동안 자제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엔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는 1시간 차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날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걸로 전해집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 같은 메시지 정치가 더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분열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자면서 후원금을 벌어온 극우 유튜버들은 파면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거나 윤 전 대통령이 보수를 망쳤다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씨는 파면이 선고되자마자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입니다. 이제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으로 쓸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도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조기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고르기 바빴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쳐보겠습니다. 홍준표 안 돼요. 홍준표 안 돼. 윤석열 의원도 제 대통령은 못 돼. 안 돼. 오세훈이 그나마. 김문수, 오세훈 좀 오래 정치했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해야 한다. 진작에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주자를 키웠어야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도 계엄령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보수를 망쳤다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던 극우 세력들마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반면 전광훈 씨의 광화문파는 집회를 열고 탄핵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면서 출마하겠다고 한 김문수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이겼다면서 감사 헌금을 거뒀습니다. 오늘 집회를 연 목적도 돈이었던 겁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장대비 속에서 집회를 열고 반헌법적인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만 2천 명 남짓 모인 집회에선 현실을 부정하는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조기 대선 없습니다. 탄핵 사기! 탄핵 사기! 그러더니 믿음으로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헌금 시간 되니까 또 비도 그치잖아. 돈이 젖으니까 전광훈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 헌금을 오늘만큼은 진짜 더 드려주셔야 돼. 광화문파는 파면 결정을 여의도 파타스로 돌렸고 소년보 등 이런 셉셉이들이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어가지고 어제 결단이 난 거다.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국민의힘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기 대선. 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급합니까, 장관님? 그러자 여의도파는 광화문파로 탓을 돌렸습니다. 야! 니들이 이겼다면서 분열을 자기들이 일으켜왔잖아. 탄핵 기각을 자신했던 극우 세력이 파면 결정을 계기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 탓 공방에만 빠져 분열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탄핵 기각을 외쳐왔던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일정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데요. 당에선 주말을 포함해서 3일장이면 충분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 선고 전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파면 직후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핵 선고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각오를 다졌습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주말을 껴서 3일장을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냐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각을 외쳤던 강성 여권 의원들도 속도전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저와 헌재 앞 시위에 나섰던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확인한 만큼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며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2차례나 파면해서 되겠냐, 대선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일정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반발이 없으면 이르면 모레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